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2차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이제 김대현 수석 연구원입니다. 앞에 이제 10시 타임에서는 거의 인서울 수도권을 뭐 샅샅이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30분 가량이 지금 소요가 돼서가지고 저도 많이 좀 막 진이 많이 빠져 있는데 잠깐 좀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이제 또 2차 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2월 때부터 해서 숙명여자대학교가 우리의 어떤 지원 라인, 핵심 지원 라인인데, 제가 뭐 어디 뭐 딱 여기만 다루겠습니까? 그 윗대학, 아랫대학 또 두루두루 또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뭐 제가 최대한 어머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할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그 이투스 네오 강남 채널에 제가 또 불과 한 며칠 전에 설명이 한 게 올려져 있어요. 이투스 네오 일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제한돼가지고 제가 막 상세하게 못 다뤘고, 이투스 네오 강남에는 제가 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또 참고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 배치표를 넣어놨어요. 이거 배치표죠. 그냥 대략적인 위치 보시라고. 왜냐, 이거대로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 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배치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과목을 각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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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냥 합산한 점수예요. 이걸 평면에 그냥 올려놓으니까 이런 점수대가 나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여기 한번 볼게요. 뭐, 중앙대학교, 지금 395점대부터 이게 원서라인이 잡히는데, 국수탐 표점합 395 가지고 중앙대 써버리면은 총장 장학생답니다. 최초합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서 라인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중대점 정도 간다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점 정도는 떨어뜨려놔야 됩니다. 요 정도 한 3파에서 360 정도 간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배치표를 이렇게 높여놨냐?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배치표, 그 사설 입시 기관이 만들어놨는데, 이거 보고 대학 썼는데 떨어지면 엄마, 아빠 막 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학 보내게 만들어놨고 일부러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대학 갈 적에는 수능 영역별로 반응 비율을 때려가지고 환산 점수 계산합니다. 이걸로 대학 갑니다. 그래서 국수탐 표점 합인이 또 나중에 하면 또 평균 100분이 입결로 나오는데 그걸 또 그냥 참고 자료일 뿐 그거대로 절대로 대학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인지하시고 대학의 어떤 대학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뭐 중대 같은 경우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살짝 달려있죠. 이 윗꼬리 같은 경우는 다음의 모집단일 겁니다. 아마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학부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간호학과 역할을 할 겁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간호학과는 거의 최하위 학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이하부터 들어가면서 간호학과가 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위에 달려있는 게 아마 이제 뭐 AI 융합이나 뇌인지과학 이쪽이고요. 이제 밑에 몸통으로 하는 것은 이제 통합선발, 자연계열 통합선발 모집단위가 밑에 몸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전형적인 따봉형입니다. 따봉형.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 입결이면 몸통을 주먹쥐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희대학교는 제가 서울캠과 국제캠을 분리해놨습니다. 왜냐? 뭐 합쳐놔도 되는데 국제 캠퍼스 자체가 또 유의미하게 높은 입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놨어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윗부분은 아마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라고 특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학과는 아마 식품영양학과의 가능성이 높고, 경희대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에 있는 거는 아마 소프트웨어 융합,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한방생명, 뭐 신소재 식물 뭐 이런 애들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윗꼬리에 있는 애들은 이제 최근에 신설된 AI학과, 그리고 아래쪽에 몸통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뭐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있습니다. 그런 학과의 가능성이 높고, 건대는요 굉장히 뭐 몸통이 깁니다. 건대는 왜냐 다군에서 건대가 또 모집합니다.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나 이런 애들이 다군에서 뽑다 보니까 이제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이제 밑에 친구들은 이제 뭐 이제 하위권 공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위에 쪽은 이제 전학이 쪽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뭐 하위권 공대나 아니면은 자연과학 계통을 이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자리입니다. 동국대부터 해서 이제 아주대학교. 실제로 저희가 아주대학교까지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1차 때 내용이랑 좀 중첩이 되죠. 국민대, 숭실대 같이 다 다뤄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하다가 이제 홍대가 또 위로 톡 올라갑니다. 왜냐? 홍대 다학원에서 모집합니다. 홍대는 간학원에서 안 뽑아요. 다학원에서 뽑기 때문에 입결이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숙대, 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동국대, 홍대는 미치지 못하는 이 밑에 라인이 들어가 있고, 얘네랑 비슷한 게 또 국민대. 그리고 숭실대가, 숙대, 국민대, 숭실대가 좀 비등비등한데, 숙대가 약간 여대의 투탑이라는 이미지, 인지도빨로 그래도 숙대가 조금 높이 치는 경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또 전통의 명문 공대로서 위치를 또 버티고 있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배치표예요. 실제 입시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위치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부터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다루는 내용이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가 같은 군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3파전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또 대학이 또 중대거든요. 중대를 좀 다루자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과학과, AR학과, 화학, 신소재공학, 기계공, 약학, 생명공학, 첨단소재공학이 다군에서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학이야 어차피 워낙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는 거고, 생명공학과 첨단소재공학은 안성 캠퍼스 소재학과입니다. 그래서 배치표나 환산 점수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낮아 이러지만 얘는 서울캠이 아니라 안성 캠퍼스 소재학과다. 그리고 딱 나머지는 자연과학대와 공과대, 의학부, 예술과학대가 있는데 주로 자연계열 애들은 이제 의대가 아니라 자연과학대랑 공과대겠죠. 예술과학대는 역시나 안성 캠퍼스 소재학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는 창의 ICT 공과대와 소프트웨어 학부 간호학과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이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은 수학이 세상에 40%. 수학에서 일단 결핍 나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가 35%. 수학과 탐구 합산하면 무려 75%예요. 국어는 좀 못해도 돼요. 그 대신에 수학 과탐 정말 잘해야 됩니다. 특히 수학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과탐 많이 어려웠어요. 한두 과목 망친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대학교는 이래나 저래나 역시나 상위권 공대의 마지노선으로서 일단 일종의 그냥 소신 상향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문과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부러 문과를 같이 넣어놨어요. 자, 문과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얘들이 지금 가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대와 인문대,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가 나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는 다군에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과들은 국어 반영 비중 40%, 수학 반영 비중 40%, 탐구가 20%예요. 442예요. 자, 뭐 탐구 좀 못 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넘어갈 수 있는 교차 지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학과입니다. 메리트가 있는 학과예요. 왜냐? 이 반영비를 가지고 우리 자연계 성적표를 대입해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탐구를 적게 보니까요. 근데 여기보다 더 다이나믹한 학과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과냐? 가군의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이 35, 수학이 40, 탐구가 25입니다. 수학 반영 비중이 아무래도 국어 탐구보다도 높기 때문에 수학을 좀 더 잘 본 이과 아이들한테는 아주 유리합니다. 교차 지원할 적에는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겠죠. 더군다나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특성학과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 예를 들어 최초 합격을 하게 되면 2년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효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군의 글로벌금융과 나군의 경영경제대, 가군의 경영학부는 이제 상경계, 대표적인 상경계 학과인데 얘네들 반영비는 더 환상적입니다. 국어 35%, 수학이 45%, 탐구가 20%입니다. 우리 자연계열 친구들 교차 지원할 적에 중앙대 상경계로 내게 되면 엄청나게 점수가 올라가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대신에 이제 문과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이제 중앙대 상경계열 지원하게 되면 이제 다이 할 가능성이 높죠. 이과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원서 지원 라인을 만들 적에 교차 지원을 하라고 지금 중앙대는 거의 모든 모집단이 지금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심을 하고 이렇게 반영비를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중앙대학교는 항상 40대, 20의 반영비였는데 이렇게 일부러 수학 반영비 좀 높인 것은 아마 이제 2년 전부터 선택형 수능 첫 해에는 이과생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교차 지원은 거의 유도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상향 지원으로도 괜찮고
충분히 한번 고려할 하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 자연과학계 또는 이과는 어떠냐? 이과도 좀 살펴보자면 공과대랑 자연과학대, 특히 얘네들도 뭉태기를 뽑기 때문에 모집인이 좀 많은 편에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 가군에 있는 기계공과 화학시설공학도 모집인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모집인이 널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용 지원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신에 가군의 산업과학과 AI학과 같은 경우 특성학과라서 역시나 최초 합격하게 되면은 2년 장학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 자체가 예년보다 또 높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분의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는 다분 공학 계열의 황태자입니다. 다분에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뭐 의치 한약수 저 위에 있는 애들이고, 공학 계열로서는 공대로서는 최대한으로 높이 가는 건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이기 때문에 실제 입시 결과에서도 충원율도 높지만 입시 결과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내가 중대를 높이 쓴다면 무조건 상향 지원이다. 대신에 최초합으로 말씀하지 말고 한 10바퀴 정도 돌아야 간다는 생각으로 전화기 붙들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이 모집 단위가 사실 이거밖에 안 됐어요. 이거 다 전부 다 넣었습니다. 가장 높은 입시 결과를 보였다는 학문 단위가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서 평백이 92.3입니다. 평백이 92.3. 그것도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 실제 입시 결과는 조금 괴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 대학을 갈 적에는 대학에서 보는 자체적인 환산 점수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평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중들에게, 국민들한테 이거를 공개를 할 적에는 뭐 환산 점수 600 몇십 하면 이거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감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으로 평백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대학들이. 그 다음 이제 차상위의 학과가 AI 학과입니다. AI 학과는 다군에서 모집한 것도 아니라 가군에서 모집했는데, 가군 10명을 작년에 모집했거든요. 11명을 모집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평백으로는 창의 ICT 공과대학이랑 똑같습니다. 92.3입니다. 왜냐면 얘들은 이제 특성학과니까. 제가 오늘 살펴보는 대학들, 이제 뭐 이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외대는 아닙니다. 시립대, 건대 다 있지만은, 이제 중앙대학교까지가 AI 대학원이 설치된 마지막 대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책 AI 대학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입학하면 전액 장학이고, 그야말로 뭐 취업이 거의 뭐 보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책 AI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입니다. 4년제 종합대학원은 토탈 6개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유니스트, 과기원이 총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총 10군데가 AI 인공지능 국책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올해는 64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뭐 2월 인원이 합쳐지면 거의 뭐 80명, 90명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작년의 경우는 얘네들이 3등에 입결하고 있습니다. 91.9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이 의외로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 자연과학대가 공과대학보다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모집 인원을 볼게요. 작년 공과대학은 통으로 92명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자연과학대학은 통으로 31명, 베스킨라빈스 31을 뽑았습니다. 모집 인원 수가 3분의 1이니까 자연과학대가 이제 커트라인이 높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올해는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공과대학이. 작년에 중앙대 공대는 통으로 그냥 90 몇 명이라고 했죠? 92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공과대학의 선호가 높은 화학 신소재공학과랑 기계공학과가 분리해가지고 가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은 화학 신소재공학과와 기계공학과가 따로 떼어져 나간 채로 나머지 이제 공대 학과들만 구성해서 통으로 나군에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이렇게 뚝 줄어든 겁니다. 32명으로. 마이너스 56명 정도 되는 거죠. 전년도 최초 모집 요강에서의 인원보다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공과대학 이것도 포근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 알짜배기 선호 높은 학과들이 가군으로 따로 떼어져 나왔으니까 지금 중앙대학교 나군 공대에 남아있는 전공은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여기 다 배워보니 되게 신기하네요.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그건 맞습니다. 예,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짜배기 우리 화학 신소재공학, 기계공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안전으로는 박아주지만 나중에 충원이 돌게 되면 빙글빙글 돌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지금 모의 지원 프로그램 들어가보시면 표본 자체가 굉장히 빽빽할 겁니다. 왜냐? 그래도 나군에서 밑에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신입 때 쓰기에는 아까운 아이들은 다 중앙대를 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입시 결과를 보였던 데가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자연계열에서 이제 다군에서 뽑는데요. 작년에는 이 모집 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모집 인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중대는. 69명을 지금 모집할 계획인데, 물론 이 올인원 합산하면 또 늘어납니다. 작년에 평균이 89.5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의 가장 낮은 학과, 꼴찌 학과의 입결이 89.5%였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상향으로 쓴다면은 진짜 반드시 다른 군에는 안전을 일단 써놓으시고 도전을 하시길 바라고 충원율을 보겠습니다. 충원율은 뭐 거의 뭐 회전문입니다. 창의예술공과대학 1304%, 소프트웨어 831%, 다군에 뽑는 유일한 그 황태자, 이공계 최상위 모집단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공대 쓰는 아이들도 다군에 중대를 쓰고 약대, 의대 쓰는 애들도 다군에 쓸데없을 때는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군은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입시 결과도 역시나 높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적게 돈 모집단위는 산업보안학과입니다. 산업보안학과는 이제 그겁니다. 화이트 해커 양성하는 학과예요. 화이트 해커. 약간 AI는 인공지능 쪽이면 이제 산업보안은 컴퓨터 해커 뭐 이쪽인데 얘들 같은 경우 충원율이 제일 적었어요. 80%였습니다. 중대는 가장 적게 도는 충원율을 보이는 학과도 80% 정도쯤은 도는구나. 기본이 뭐 보시면 170, 300% 이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산업관학과 입시 결과가 80.0%지만 또 100분위 입결도 91.7로 또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겁니다. 제가 왜 또 이대 경희대 시다 한번 해볼 건 아니냐면은 전부 다 이제 중앙대보다는 선호도가 또 압도적으로 낮으면서 동시에 여기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선호도가 나뉩니다. 이 세 개 대학교.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 이 지금 설명에서 블루오션으로 봐야 할 대학들도 여기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이화여자대학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자연계열, 인문계열. 제가 사실 인문계열도 넣은 연유가 사실은 우리 교차에서 땡겨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입시를 하면 문과 입시도 같이 다 알게 됩니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29.7% 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국어와 탐구가 24.75%입니다. 사실 고만고만합니다.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29.7로 높고 그 다음에 수학과 탐구가 동일한 24.75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특징은 반응 비율이 고만고만해요. 우리 1차 강의 때부터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수탐이 한 35대 25 법칙이 있는데 얘들은 다 비등비등합니다. 자, 근데 특히나 먼저 이대 문과를 먼저 주목해 볼게요. 이대 문과는 국어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자연계열 친구들 입장에서는 교차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이과애들 같은 경우. 근데 국어 성적이 특별히 높고 수학과 탐구를 못 본 자연계열 입장에서는 이화여대 문과로 교차 지원했을 때 엄청난 메리트를 가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화여대 자연계열은 어떠냐? 저는 이제 올해 사실 이대 자연계열 입결이 조금 무너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가 지금 여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못 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학 1등급 내에 여학생 비중도 24.7%, 2등급 구간 내에 있는 여학생 숫자는 29%, 3등급도 거의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자체가 지금 이 자연계열도 별로 아닐 뿐더러 대다수가 또 인문계열이거든요, 여학생들은요. 근데 또 수학 자체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화여자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숙명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동덕, 덕성까지 입시 결과가 예년만큼 결코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인데 이화여대에서 가끔 말끔한 성적이 나온다면 한번 그래도 소신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화여대학교는 모집단의 특징이 통으로 뽑습니다. 자연통합, 인문통합 이렇게 100몇 명씩 뽑습니다. 근데 모집 단위의 인원이 몇 명이 넘어가 버리면 충원 합격이 진행될 경우에 엄청나게 컷이 하락합니다. 특히나 여대는 이 여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본 자체, 점수대 표본 자체가 두텁지가 않아요. 충원 합격이 돌 때마다 점수가 툭툭 떨어집니다.
남학생들이라도 있으면 이제 연달아서 이게 좀 연속성이 있는데 여대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진행되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이 진행돼 버리면 거의 나중에는 건국대학교 공대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최초합 문 열고 들어간 아이와 문 닫고 들어간 아이의 점수 격차가 좀 제법 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봤더니 이화여자대학교가 작년에는 가군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해 왔어요. 지금 나군에 지금 이제 이화여대가 지금 이제 딱 모집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경희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작년과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군 이동이 없어져요. 작년에도 가군에는 서울 캠퍼스, 작년에도 나군에는 국제 캠퍼스를 뽑았습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들이 있고 정보 디스플레이학 같은 그런 특성학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는 경희대학교 나군에는 국제 캠퍼스 학과들인데 대다수가 싹 다 거의 공학계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공대는 나군에 있고 국제 캠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얘네들이 군 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경희대학교 공대는 나군에서 뽑습니다. 또 경희대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화여대가 나군으로 딱 들어온 거죠, 지금 상황상. 지금 경희대학교 반영 비율로 보면요. 수학 반영 비중 35%, 탐구 반영 비중 25%, 35대 25입니다. 35대 25. 그리고 문과는요. 지금 일반적인 문사철 인문계열을 속하는 학과는 국어가 35%, 수학이 25%, 국어 잘 보는 아이들이 유리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열은 소위 말하는 경영, 경제, 허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이 자율 전공 이런 애들입니다. 자율 전공이 들어갑니다. 자, 국어가 25, 수학이 35%입니다. 얘들은 수학을 좀 더 잘 보는 애들을 높이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자연계열 학생들, 수학을 좀 잘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희대학교 사회계열로 교차 지원해서 들어가는 것이 실익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좀 국어만 잘 보는 아이들, 국어가 좀 특별히 잘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 문사철로 교차 지원이 실익이 있는데 문제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경희대학교의 영어 반영비입니다. 영어 반영 비율은 15%밖에 안 되지만 등급의 배점이 1등급 200점, 2등급 192점, 3등급부터는 178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감점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거 환산 점수라면 실질적으로 환산 점수가 툭툭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환산 점수 개선하려고 진학사 들어갔다가 놀랍니다. 확 떨어지거든요. 영어 예를 들어 2등급에서 3등급이나 이런 애들은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지금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장사 망했습니다. 입시 장사 망했습니다. 애들 굉장히 지원을 기피할 겁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블루오션 대학으로 봅니다. 왜냐? 특히나 경희대 하위권 공대 같은 경우는요. 커트라인 산정조차 어렵습니다. 붙는 놈이 커트라인입니다. 진짜. 추가 합격이 진행되면. 특히나 이 지금 표본층 자체가 약간 올해 영어가 많이 어려워서 지금 1등급 비중도 6%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2등급, 3등급 받으면 환산 점수가 툭툭 깎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멘탈이 날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돌려버리죠. 거기에 반사이익을 누린 학교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 이렇게 감점폭이 커져버리니까 올해 경희대학교 입시 결과 하락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게다가 그러면 경희대학교 문과 교차 지원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 일단 영어가 이렇게 세게 감점을 때려버리니까 경희대 문과 교차 지원을 차라리 다른 데로 문과 교차 지원해버리지. 이래서 실제로 진학사 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이거 들어가 보면 경희대 상경계열 이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얘들 어디가 있나 살펴봤더니 밑에 대학이 다 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올해 폭발각입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우선 자연계라고 보겠죠. 자연계열 오렌지색으로 표기해놨거든요.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이 국어가 20%, 수학이 35%인데 탐구가 국어와 반영비가 동일한 20%입니다. 탐구 반영비가 작은 편이죠. 게다가 무엇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나중에 탐구 변표를 나오면 알게 됐지만 해마다 탐구 변표 조정을 통해서 변별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계열 친구들 과탐 한두 과목 망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환산점수상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노립니다. 게다가 서울시립대학교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가 1등급 250점, 2등급 248점, 3등급 244점이라서 거의 3, 4등급 때까지도 크게 감점이 안 막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 지원을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고 시립대학교에 모의 지원을 딱 넣어봤더니만 여기서 이제 위로를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과열 양상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문과, 이공계는 그렇다 치고 문과를 찾으면 어떠냐 했더니 문과는 더 심합니다. 자, 보시면은 서울시립대학교 지금 남원에 주로 이제 뭐 인문계열 있고 세무 경영경제가 있습니다. 가부는 얼마 모집 단위가 별로 없어요. 자유전공 도시행정밖에 없습니다. 문과는요. 그래서 지금 남원을 위주로 보면 국어와 수학이 30%고, 그 다음에 남원의 세무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30대 35입니다. 근데 탐구 반영 비중은 일반 인문은 15%밖에 안 되고 세무 경영 경제는 10%밖에 안 됩니다. 자연계열 아이들이 교차 지원해갈 적에 가장 환상적인 말입니다. 탐구 반영 비중이 이렇게 적으니까요. 게다가 실제로 지금 이제 인문계열보다는 이 세무 경영 경제가 지금 거의 자연계열 판인데 모의전 들어가보시면 거의 상위권 아이들, 아니 지원자들 거의 태반이 자연계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과와 교차 지원했을 때 내가 문과 애들이 이겨내고 승산이 있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 거기 가도 자연계열 아이들이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는 교차 지원의 실익이 오히려 더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냥 공대 가버리고 알지 못하려고. 왜냐면 세무 경영 경제는 과탐의 반응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어 수학에서 모든 걸 다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유전공 도시행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인공지능학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탐구 반영 비중이 어엿하게 15%, 20%에 각각 규정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거의 최근 6년 동안 이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표 자체를 물로 냅니다. 물이라는 건 뭐냐? 변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과탐 100분이 100한테는 뭐 71점을 준다면은 과탐 100분이 99한테는 뭐 70.99점을 주고 그랬습니다. 100분위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사실상 수학과 국어에서 지금 결판이 나는 상황이고, 최상단에 있는 자연계 최상단 중에 뭐 과탐 한두 과목 진짜 망치고 국어 수학은 엄청 압도적인 아이들이 밖에 없습니다. 괜히 모형중한 성적으로 교차 지원하면 실익이 있거니 했다가는 크게 오판할 수 있으니까 올해 서울시립대학교는 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그럼 영어 감점 이렇게 많이 먹는데 뭐 여기 가란 말이냐? 올해 어차피 영어 잘 보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 감점을 많이 먹더라도 어차피 영어 2, 3등급대 아이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공대 같은 경우는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학과에 모집 단위가 많으면 입결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한두 학과는 반드시 펑크 나서 상상도 못할 점수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향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대를 꼭 하나 비워놓으십시오. 나보나 한 칸을. 자, 그리고 이 시력을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얘들 전부 다 거기서 모집합니다. 지금 보면 나번에 지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비슷한 성적을 가진 대학들이 3개나 지금 있기 때문에 이 3파전에서 아마 최대의 희생자, 최대의 패자는 아마 경희대학교가 될 것이고요. 최대의 승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여대, 그리고 전통의 명문여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공대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기계공학과 생긴 게 2005년이었으니까 동문들의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런 좀 한계가 있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캠이나 서울 캠퍼스나 가급 이제 비교적 골고루 성장한 대학 속합니다. 아까 그 배치비 과학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이제 국제 캠퍼스의 과거의 그 분교 이미지, 수원 분교의 이미지 때문에 약간 학교를 받고 있고, 근데 학교의 역량으로는 또 공대의 연구 역량이나 이런 거는 여기 3개 대학 중에 가장 우수합니다. 반면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한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성도가 높아서 실제 입시 결과가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졸업생들의 숫자, 워낙에 학교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 동문들의 수가 적어서 일종의 그 업계나 그런 아웃풋 면에서는 좀 다른 대학들보다 좀 뒤지는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일장일단이 있는 대학들이 나란히 지금 나동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지원자들이 당연히 분산이 될 겁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받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 작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가군에 있었고 이화여자대학교도 가군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희대 국제캠퍼스가 나군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 가군의 이대나 시립대나 가군의 서울캠퍼스 경희대학교를 쓰는 아이들의 그 안정적이고 적정적인 지원선으로서 지원층을 많이 흡수했는데, 올해는 이제 자기는 가만 쓰는데 다른 대학들 들어와가지고 나가서 뽑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한국이 됩니다. 게다가 영어 감점표까지 이렇게 넓혀놨으니 아마 올해 볼만할 겁니다. 경희대학교는.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화여자 대학교 제가 램프를 역시 그려놨어요. 램프 그린 이유가 뭐냐? 올해 여학생들 수학별로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입별 역시나 또 볼만해질 것이고, 지금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 뭐 뇌인지과학부, 이번에 또 AI 기술학부 자꾸 신설학과를 만듭니다. 그냥 나름의 어떤 입시 결과를 좀 높여보려는 어떤 노력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주요롭게 봐야 되는 것은 자연통합단입니다. 자연통합. 이 자연계열을 통으로 뽑습니다. 문태계열. 모집표만 보시면은요, 공학계열, 자연계열 그냥 뭐 통으로 해가지고 뭐 140명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는고 하니까 최초 모집 인원은 17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충원 다 끝나고 2월이 될 거 아닙니까? 등록 안 한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등록 안 한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48명이 등록 안 해가지고 2월이 그대로 돼서 최종 모집 인원은 204명으로 돼버린 겁니다. 사실 이건 이제 일종의 뭐 여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선호도가 좀 극명하게 걸리는 현재 상황에서 여학생들도 약간 이대로 붙어도 약간 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 인원은 176명인데 수시 2월 인원이 무려 48명이 붙어가지고 224명이나 뽑았어요. 한 개의 모집 단위가 100명이 넘어가 버리면 입결이 관리가 되는 데지 200명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평백은 그래도 89.67이 나왔어요. 왜냐? 이화여자 대학교의 반영비 자체가 고만고만하잖아요. 각 과목들을 골고루 보게 되면 평백은 높게 나옵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누적 100분 이상으로 떨어지면 진짜 건국대학교 공대급으로 떨어집니다. 왜냐? 이과가 국어를 골고루 다 보니까 이과에도 거의 다 수학이랑 탐구에 매진하지. 자, 그 다음에 아이아나로가 지금 자연통합으로 들어간 아이 성적의 수학 100분위 한번 보십시오. 수학이거든요. 84입니다. 수학 100분이 84. 반면에 근데 얘들 국어가 높잖아요. 국어가 93이나 되잖아요. 자연계열에서 국어 93 받으면 문과로 교차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 지원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던 때라서 이제 이 성적대 아이들이 모인 것이고, 그럼 충원율이 그러면 35.4%밖에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장에 다루겠지만, 그럼 왜 충원율이 적을까요? 이화여자 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선호도가 높으면 왜 이렇게 이혼율은 이렇게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화여자 대학교만의 특이한 반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이화여대 반영비 보면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합니다. 자연계열 아이들 중에 이렇게 고만고만한 성적들을 가진 아이들이 없습니다. 별로. 골고루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 대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빠져나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에 맞는 반영비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화여대에 지원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대가 최상향인 대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반영비들 보면 다 수학이 35거나 탐구가 25거나 뭐 탐구 수학에서 거의 뭐 설판을 내는데 이대만 약간 골고루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충원율은 좀 비교적 낮았다.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지금 작년 최초 모집 인원이 176명인데 올해는 대폭 줄였습니다. 36명을 줄인 올해는 낙원에서 140명을 뽑습니다. 물론 올해 또 수시 충원 인원이 또 얼마나 또 될지 모르겠지만 이화여대 수시 모집 영화를 보시면 미래인재 전형 같은 그런 학종에도 높은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전형을 보면 올해도 역시나 많은 수시 인원이 여기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이거든요. 충원율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과, 뭐 내인지과학부, 과학교육과가 이제 뭐 72%, 60% 선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통합이 35.3인데, 이거는 이대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런 반영비에 맞는 아이들 입장에서 제일 최상단의 학교는 이화여자 대학이기 때문에, 딴 데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빠져나간 애들은 그럼 누구였을까요? 아마 이제 이화여대보다 그 상위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제가 서울캠, 국제캠을 다 섞어놨어요. 그냥 이것도 뭐 고만고만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역시나 최상단을 차지하는 학과들은 거의가 뭐 서울 캠퍼스 학과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 뭐 약과학과, 한해학과 얘들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91.5, 91.2, 91, 다 90이 넘습니다. 탑5 학과들이. 자, 반면에 좀 이제 밑에 이제 하방을 담당하고 있는 학과들은 전부 다 국제 캠퍼스 학과들입니다. 국제 캠퍼스 학과들. 그럼 쉽게 말하면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다운에 있는 서울 캠퍼스로 가려면은 100분이나 정도 90 정도 나와야 되는구나. 반면에 국제 캠퍼스, 나군에 있는 국제캠 공대를 가려면은 한 86.5 정도도 지금 이제 뭐 갔으니까. 이게 지금 100분위가 70% 컷이거든요. 100분위가 어디가 100분위 70% 컷이거든요. 그럼 실제 100%컷까지 내려가 버리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옵니다.
이 70% 컷에서 거의 뭐 5% 정도, 5%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많게는 10%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 입장에서는 100% 컷은 사실 문답도 들어간 아이 성적인데 이게 실제 입시에서 얼마나 그 어떤 영향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적정선을 제시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을 갈 적에는 이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 가지 않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통해서 환산 점수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가군에서 뽑는다. 가군으로 돼 있다. 이 말은 당연히 서울 캠퍼스. 나군으로 돼 있다. 이 말은 당연히 국제 캠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년도보다 모집은 역시나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면은 이화여대만 진짜 이상하게 모집인을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36. 왜 그러냐? 뭐 자꾸 녹화 안 되니까 이런 말 하지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입시 결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 입학처에서 요한을 쓴 겁니다. 교육부는 분명히 2022학년도 기준으로 정시 모집 인원 비중을 40%로 확대하라, 30%로 확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화여대는 어떻게 했느냐? 자연 통합을 줄이고 의대랑 약대 인원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약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원 120명 중에 거의 막 75명, 85명을 지금 정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고 입결이 자꾸 떨어지는 얘네들은 확 줄어버린 거죠. 물론 제가 봐서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미충원이 발생해가지고 2월 돼버리면 매년 똑같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충원율입니다. 경희대학교. 충원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빙글빙글 돌아던 학과가 생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학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학공학과랑 유전생명공, 소프트웨어공은 딱 보니까 지금 모집군이 어딥니까? 나군이죠. 그럼 여기 어디겠어요? 아, 국제 캠퍼스구나. 특히나 소프트웨어 융합 같은 경우는요, 국제 캠퍼스의 간판 학과입니다. 그래서 평균 100분위 같은 경우는 90.5까지 나옵니다. 90.5, 생물하고 90.5, 서울 캠퍼스하고 다름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충원율 자체가 다 100%가 넘어갑니다. 170%, 200%. 그것도 나군에서 뽑는 게, 아니, 다군에서 뽑는 게 아니라 가나군에서 뽑는 데 이 정도면은,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는 사람들이 안정으로 넣어두고 높이 다른 대학을 찍으려는 경향이 있구나.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지원 프로그램 돌려봤을 때 경희대 칸수가 적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 칸수 높게 나오는 애들은 딴 데로 다 도망간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충원율이 낮게 나오는 애들은 이제 스마트팜 과학과, 이건 사실 이제 신설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충원율이 45.5%. 네, 그 다음에 건축공학은 50%. 수학과는 60%. 거기가 지금 이제 수학과가 자연되기 때문에 얘만 지금 서울 캠퍼스고요. 얘만 서울 캠퍼스고 나머지는 다 국제 캠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캠이랑 서울캠이랑 크게 어떤 인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스펙트럼은 다음에서 살펴볼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자,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최상단이 있는 학과가 통계학과입니다. 93.756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전자전기 컴퓨터인데 여기 얘네들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과가 작년에 엄청난 펑크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70% 컷만 공개하니까 지금 93이 나온 겁니다. 문 닫고 들어간 아이 성적은 여기서 10% 더 떨어집니다. 10% 떨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대학이 공개한 70% 컷과 100% 컷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 학과마다 다르죠. 어떤 학과는 1%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학과는 5%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부 학과는 이제 10%가량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립대 전전컴을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 보면은 얘는 여기를 갈 줄 과연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원서는 미친놈처럼 쓴 겁니다. 정말. 근데 붙었으니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실제로 원서 쓸 때 그걸 바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행운이나 기적들이 나한테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그런 걸 바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학과들 볼게요. 낮은 학과들 보면요, 얘들 보면 건축학점 보면요, 84.5입니다. 얘들 지금 최상단의 학과랑 최하위 학과가 지금 10%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입결이. 그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랑 국제 캠퍼스의 차이랑 서울시립대학교 안에서의 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차이가 비등비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제 이게 높은 학과 말고 이런 학과들, 밑에 있는 학과들도 노려보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보면 탐구 과목의 100분위가 이렇게 낮습니다. 특히나 인기 있는 학과들은 그래도 그 정도 성적대들이 받쳐주니까 괜찮은데 하위권 학과들은 그냥 무작위로 떨립니다. 보시면
지금 신수 전공만 하더라도 탐구 100분이 77, 그 다음에 뭐 토목공학 77, 뭐 그다음 건축학부 79 이렇습니다. 나중에 BA 가서 살펴보시지만 건대, 동국대보다도 낮아요. 왜 그러냐? 아까 살펴봤듯이 서울시립대학교의 반영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영비율 아까 뭐였죠? 제가 여기 반영비율상으로는 지금 20%라고 되어있죠? 20%라서 가뜩이나 적은데 여기다가 변표까지 변별력 없게 만들어버리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탐구를 못 보더라도 국어 수학에서 승부를 보면 되니까 그 아이들의 그 성적대에 맞는 아이들이 계속 지원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붙어가니까 탐구 100분위가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100분위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누적 100분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 한번 보겠습니다. 충원율도 보면요. 다른 대학이랑 비슷하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아까 뭐 중앙대는 뭐 1400%였나요? 어마어마한 얘들 봐봐요. 11%, 100%, 많아봐야 100%예요. 많아봐야 한 바퀴예요. 이거는 서울시립대학교로서 또 마치 이와야 되지만 시립대학교 선호하는 층이 있나봐. 이게 아니라 시립대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성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얘들 입장은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차 들었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의 다 수학 바탕 반영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시립대는 바탕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여기를 쓰는 아이들의 가장 높은 원서 라인대가 서울시립대학교인 겁니다. 딴 데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원율도 별로 안 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입니다. 이 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반영비가 또 나눠져 있어서 이 한 슬라이드를 전부 다 이제 건국대학교에 채웠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아까 앞서 살펴봤던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3파전에서 반사이, 어부지리를 많이 노린 대학입니다. 달리 말하면 입대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작년보다. 왜냐? 건국대학교는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가나다군을 다 나눠서 이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뽑고 있는데 나군에 쟤네들만 다 모아가지고 지금 모아가지고 뽑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나군에 이대나 경희대나 시립대 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적정 지원권으로 항상 건국대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건대가 그 3개 대학의 지원층을 다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건대가 반세를 많이 누릴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얘네들은 반영 비율까지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우선 가군에는 물리, 기계화공, 전기전자, 화공, 컴퓨터공, 생물공 인기 있는 학과들만 쏙 모아놨죠. 나군에 이경식,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애들 쓸 거니까 가군에 다 적정으로 박아 놓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대가 아주 똑똑해요. 게다가 수학 반영비 35고 탐구 반영비 25고 국어는 20이기 때문에 뭐 적절한 반영비입니다. 탐구를 많이 보는 듯 하면서도 적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게다가 영어 등급 간의 점수 격차도 확 줄어났어요. 영어 못 봐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네. 누구처럼 막 무슨 뭐 8점 깎이고 14점 깎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문의 건축이랑 수의학과는 뭐 우리랑 관련 없어요. 수의학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2시 타임에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건국대 나군에는 수학과, 화학과, 사회환경공, 산업공 좀 뭐랄까 약간 자연과학 계통의 학과들고 왜 그러냐? 주력 학과들을 왜 배치 안 했냐? 나군에 이대랑 경희대랑 시립대랑 엄청 싸웠는데 그 판에 들어가서 명함 내밀면 박살나니까 슬쩍 이제 발을 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군에 좀 자연과학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약간 건국대학교 밀고 있는 약간 농학계열, 농대, 뭐 이제 생명공학 계열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건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비교를 가지는 거죠. 경희대학교보다는 일단 나으니까. 그리고 시립대학교 쪽에는 이런 학과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화여대는 아예 없으니까 건대가 나군에는 자연계열 2를 또 여기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군에.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얘들 반영비율 같은 경우는 자연 1과 달라요. 자연 1은 수학이 35, 탐구가 25인 반면에 자연 2는 수탐이 똑같은 30입니다. 그리고 다군에는 또 이제 최상단의 학과들 또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 1에는 미래에너지공, 스마트 운행체공, 스마트 ICT 융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 반영비 역시나 35대 25입니다. 수탐이. 그리고 자연 2를 화장품공학, 줄기세포, 재생공, 의생명공, 시스템 생명공 그래서 20대 30대 30으로 배치해줬습니다. 이 건대가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모집 단위를 이원화해가지고 반영비를 세세하게 나눠버리니까 다양한 지원자층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게다가 건대 문과를 한번 볼게요. 건대 문과도 반영비를 나눴어요. 2개로. 인문 1은 순수한 문사철입니다. 문사철은 국어 반영비 좀 높여놨어요. 30으로 해놨고 나머지 25, 25.
근데 인문2는 사과대, 경영경제 이쪽입니다. 얘들은 국어 25하고 탐구 25 해갖고 수학 반영 비중은 35 높여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차 지원을 할 예정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건국대학교 상경계 사회과학대 계통이 있죠. 여기도 진지하게 보라. 왜냐? 메리트가 있으니까. 수학 비중을 높으니까 수학을 잘 본 이과 애들 입장에서는 좋고, 또 간혹가다 이제 국어 성적이 좀 너무 높은 이과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건대 문사칠 쪽으로 트는 게 또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요. 가장 높았던 입시 결과를 보인 학과가 91.5% 스마트 ICT 융합과목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작년에 최종적으로 모집했던 인원이 16명입니다. 근데 올해는 19명, 다본에서 19명으로 4명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최초 모집이니까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90.8, 제일 낮은 이제 학과가 물리학과 84.5입니다. 84.5가 제일 밑에 있는 꼴찌 학과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70% 컷이기 때문에 실제 컷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역시나 뭐 물리나 사회환경공, 생명과학, 특성화 이쪽이 워낙에 바이오나 문대가 워낙에 계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주로 이제 하위권으로 가고 인기 좋은 애들 컴퓨터공, 스마트공 이제 얘들은 이제 상위과로 가는데 여기에 또 다본의 모집단도 있고요. 다본의 모집단도 있고 작년에 가본에서 뽑았던 학과들도 있습니다. 얘들 보면 군 이동이 없어요. 올해도 열심히 똑같이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리고 충원율입니다. 이 충원율 같은 경우는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가 743.8%, 그리고 이제 미래에너지공이 716%, 뭐 기본이 뭐 6바퀴, 5바퀴 정도입니다. 얘들 왜 그러냐? 다 다본에 있거든요. 다본에는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앙대 창의 ICT나 소프트웨어가 최상단이 있다면 그 다음 이제 있는 애들이 건대거든요. 그래서 가나본에 원서를 쓰고 다본에 중대 찌르기가 좀 무서운 아이들은 또 다본에 또 건대를 다 씁니다. 그럼 건대가 이렇게 충원율이 많이 돌고 돌면서도 또 입병은 또 그럭저럭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충원율이 낮은 학과는 이제 뭐 수학교육과 수교과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인서울 대학 중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일반적인 학과 가나원에서 뽑았던 애들이 75, 68.3, 55.6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입니다. 사실 제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라고 묶어놨지만 숙대는 여기 조금 미안합니다. 왜냐면 숙대 성적은 동국대, 홍익대에 비해서 조금 밑에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국에 묶어놓은 이유가 건국대학교를 또 쓰거나 또 그 위에 대학을 쓰는 애들은 이렇게 이쪽 라인을 진지하게 또 다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과 쪽도 함께 넣은 게 여차하면은 교차로 넘어가시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뭐 일단 무슨 뭐 가분의 약학과 자연계열 무슨 자연계열 다니는 전자전기공학, 통계학 등등이 있고요. 나분에는요 뭐 컴공, 뭐 화공, 의생명공, 건축공학들이 있습니다. 다분에는 이제 AR 융합학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을 보면 당연히 뭐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이 높고 탐구 반영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국어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 탐구 조금 못 봤다 싶은 친구들 동국대학교 반영비가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보다. 예. 그리고 영어 등급간의 점수 격차도 보면 1등급 200점 주고 2등급 199점 주고 3등급은 197점을 줍니다. 굉장히 영어 등급간의 점수 격차가 작기 때문에 영어 못 치는 아이들 자신감 가지고 동국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동국대학교가 건대보다 인기를 났냐? 이게 아이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건국대학교 쪽에 더 많이 이제 쏟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일종의 약간 블루오션으로서 동국대학교를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이 교차 지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국어 잘 보는 이과생들만 유리합니다. 보통 이과생들은 수학을 잘 보긴 하는데 국어를 좀 못 보고 얘들은요 상경계열, 뭐 경영, 경제, 국제통상, 뭐 광공 뭐 이런 애들이든 문과, 문사철, 국어국문, 뭐 역사, 철학 이런 애들이 간에 다 평등하게 국어를 가장 높게 봅니다. 우리 여태까지 문과 살펴보면서 약간 상경계열은 수학 반영 비중이 국어보다 좀 큰 경향이 있었어요. 뭐 서울시립대 세모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중앙대 상경계도 있었고. 근데 얘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일단 우리 문과는 국어 잘하는 애들이 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우리 이제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서 국어를 수학보다 훨씬 더 잘 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할 적에는 동국대학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시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입니다. 홍대는요 모집 단위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통으로 막 그냥 뽑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다본에만 뽑습니다. 얘들은.
가나군에 없어요. 다군에 없습니다. 자, 다군에 있다는 말은 건국대학교 공대 쓰기 좀 성적이 부족한 애들은 그 다음 어디를 보냐 하냐? 공대를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립대학교의 특징은 표점을 본다는 겁니다. 표점을 보게 되면 누가 유리하냐? 우리가 유리합니다. 우리 자연계의 친구들이. 뭔가 애들은 이제 국어, 수학 표점이 많은 잘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어디서 많이 안 나오냐? 탐구가. 우리 탐구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100분이 변환 표준 점수, 탐구 변표의 기준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놓고 봐도 사탐 만점은 66점이고 과탐 만점은 71점 정도로 잡히고 사탐 100분위로 치면은 90%, 91% 정도까지는 과탐 애들이 더 유리합니다. 더 높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탐에서 표점이 일단 사탐보다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홍익대학교 자율전공 자연계열, 그 다음에 자율전공 인문계열, 인문이든 자연이든 둘 다 우리가 유리합니다. 둘 다 유리합니다. 문과론이든 이과론이든. 그래서 홍대 자전 자연계통에서 뽑는 거는 반영비가 국어 20에 수학 35에 탐구가 30입니다. 반면에 이제 인문계통에서 뽑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수학이 30, 탐구가 25입니다. 탐구 어느 정도 받쳐주죠. 훅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할 수 있는데 30, 30, 25 골고루 다 봅니다. 이런 경우 게다가 표준 점수까지 본다고 하면은 우리 자연계 학생들한테 유리한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체크를 깜빡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영어입니다. 영어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면 감점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냥 2등급 대 정도는 받쳐주면서 공대 교차로 문과를 가든 아니면 자연계를 내든 그래서 좀 점수에서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숙대입니다. 이 숙명여대에 정말 반응률 정말 괴상합니다. 왜냐? 숙명여대는 딴 거 아니라 수학과 통계학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학과 통계학과는요 반영 비율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50%입니다. 딴 거 안 봐요. 그냥 국어 망쳐도 되고 탐구 망쳐도 되는데 여학생들 같은 수학은 되게 잘 봤다. 그럼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랑 통계학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 물리 과목을 본 친구가 있다면 탐구 가산점 물리 5% 받고 응용물리 전공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숙명여자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역시나 국어 반영 비중이 크고 경상대, 경영이나 이쪽 계통은 국어와 수학 반영 비중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굳이 우리가 숙대를 교차해서 지원할 신입이 있을까? 왜냐면은 지금 자연과학 이과 자연계열만 놓고 봐도 수학 반영 비중이 이렇게 35% 높은데 여학생들 중에 수학이 잘 보는 아이들 숫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입시 결과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또 무엇보다 이 숙명여자 대학교가 좀 잘못 판단을 한 게 뭐냐면은 영어 1등급, 2등급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3등급 때부터는 점수가 10점이 훅 빠집니다. 영어 3등급부터는 점수가 훅 빠지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영어 3등급도 적지 않게 많거든요. 왜 지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최초 합격은 그럭저럭 높을지라도 추가 합격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간 애들은 영어 3등급 애들이 많거든요. 점수가 툭툭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화여자대학교가 당장 지금 무너질 판국의 입결이 숙명여대가 어디 건사하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약대 입시하면 또 설명할 겁니다. 완전 조금 이 선택형 수능 첫 해에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여대지 않나. 대학이 여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역으로 말하면 여학생들은 엄청나게 메리트를 받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대에.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입시 결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인데요. 동국대학교에서 최상단에 있는 학과는 화공생물학과입니다. 87.94%. 최하단에 있는 학과는 83.73입니다. 의외로 얘들 스펙트럼이 그게 넓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정리 기준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반영비상으로 특이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건국대학교에 항상 가려져가지고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자체가 지원층도 그렇게 다른 데로 이탈을 많이 해요. 보면 충원율은 전부 다 높거든요. 이게 가문에서 뽑는 것도 아니고 가나군에서 뽑았어요. 작년에. 올해도 역시나 가나군에서 뽑을 예정인데 충원율은 전부 다 기본이 100% 넘어갑니다. 딴 데를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건국대학교나 그 위에 상위대학들이 가려져가지고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역으로 말하면 이거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램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불을 밝혀놓은 겁니다. 네. 점수 애매하면 괜히 검대가지고 그 나학원에 2대 경희대 12대 쓰는 애들 베이스 깔아주지 말고 동국대 가서 승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충원율 한번 볼게요. 충원율은 뭐 그냥 두 바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답은 아니에요. 얘들 참고로 가나다에서 뽑았어요. 융합에너지 신소재 200%, 물리 반도체 200%, 바이오 환경 200%, 200%면 이게 말이 200이지. 진학사나 이런 데 모의전 들어가면은 칸수로 치면 두 칸, 세 칸 뜰까 말까요, 아마. 이게 모집 인원에 두 바퀴면은 지금 내부에 몇 명이 빠져나왔다는 겁니까? 작년에 모집인은 13명 모집했는데 충원 인원이 26명이에요. 그러니까 1차 추합한 애들도 다 도망가고 2차 추합한 애들도 거의 다 도망가고 한 5차, 6차, 7차 정도 전화 찬스로 들어간 애들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 전공 28명 작년에 최종적으로 뽑았는데 충원 인원이 52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돈 거예요, 이것도. 근데 웃긴 거는 가장 적게 돈 친구도 77.8입니다. 제법 많이 들어봤습니다. 평균적인, 지금 제가 이 평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놔두고 위로 놔둔 거거든요. 그럼 평균점 자체가 지금 거의 1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 바퀴 반을 돌고 가는 거라서, 동국대학교가 내가 애들을 상향으로 뜬다 하더라도, 뭐 진학사에 뭐 칸수도 별로 안 뜬다 하더라도, 그래도 도전하십시오. 네. 지금 아마 표본 보면은, 의외로, 문과가 조금 빽빽합니다. 왜냐하면 이과에서 수학 좀 잘 봤다 싶은 애들은 더 교차로 땡겨버리니까 문과 표본이 점점 빡빡해지고 역으로 자연계열의 표본은 점점 좀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1차 때도 말했지만 수학 좀 잘 봤다 싶은 애들은 간판 따로 밑대학 상경계 가버리고 그럼 누가 소를 지키냐? 누가 공학계열을 가느냐? 참 의문이 들거든요. 누가 자연과학계열을 가느냐?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 성적 자체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동국대학교는 기본이 뭐 150%씩 도는데 이건 최초 학력에서 가능성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가는 사람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스 라인으로서는 동국대학교는 애시당초 나 안정적으로 최초 합격할 거야 이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최초 합격한 애들은 이제 반드시 버릴까고 원스를 쓰는 거겠죠. 여기 보고 딴 데로 빠져나가겠다. 자, 그 다음 홍익대입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평균 입결상으로 제일 높았던 데가 88.5 실내 건축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역시 수학교육과 별로 학과들이 별로 없어요. 서울 쪽에. 그 다음에 건축학, 공대는요 건축 계통이 좀 알아줍니다. 공대 건축 유명합니다. 전통의 강사과고 동문도도 빵빵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업이 꽉 잡고 있습니다. 공대가.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이 이 모집 인원 자체가 얘들 보면 지금 124명이나 되는데도 그래도 입결상으로는 탑4 안에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다본에서 뽑기 때문에 공대는 모든 모집 단위가 다본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도 미리 살짝 보면은 충원율 보면 장난 아닙니다. 뭐 850%, 뭐 277, 200 얘들도 최초합에서 가는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인 거죠. 다 기본적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전화 찬스 받고 간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원자라인 같은 경우는 진짜 다 떨어졌다 생각하고 재수학원 가 있는 중에 이제 합격전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로 치면 역시나 아까 살펴봤듯이 850%짜리 건축학. 건축학은 뭐 충원도 많이 걸고 입결도 가장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시공학과 156%, 건축학 전공 100%, 뭐 가장 적게 돈 학년 단위가 이 정도면은 역시나 다본 공대도 추가 합격으로 대학 가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모의 지원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칸수가 적게 나온다거나 상향으로 뜬다 할지라도 너무 쫄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램프를 또 걸어놨습니다. 램프를 또 걸어놨어요. 왜냐 우리는 문과든 이과든 교차 지원할 적에 다 유리한다. 왜냐 홍대 인문자전 그다음에 자연자전 둘 다 표준 점수를 다 보기 때문에 표점 보면 우리 자연계 친구들 살판 나는 겁니다. 문과 친구들한테 유감입니다. 숙대입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도 제가 램프 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학 못 본 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의료학과가 88%로 지금 이제 숙대 안에서는 제일 높았고, 그 다음 제일 낮은 학과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거 의외로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 쪽이 지금 하위권을 담당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약간 컴퓨터 쪽에 꺼리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집이라는 자체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뭐 많은 편도 아닐 뿐더러 딴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높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표상. 배치표상은 사실 숙명여자대학교의 위치가 동국대, 뭐 홍익대랑 비슷한 선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 입시대랑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치표상의 어떤 고평가와 실제 입결의 괴리감 때문에 붙고 놓고 나중에 또 딴 데로 다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신상향으로 쓴 애들은 행복하게 붙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충원율을 따지면은 이제 가장 많이 돈 내는 128%, 적게 돈 내는 13.2%. 역시나 숙명여자 대학교만 약간 독특한 반영 비율 때문에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층도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국민대 숭실대입니다. 아직 뒤에 더 있습니다. 아주대 인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다 훑어본다고 해서 인하대 아주대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국민대 숭실대까지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반영 지표가 100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다른 대학들 100분이 앞서 살펴봤던 대학교 100분이 반영대가 없었잖아요. 국민대학교가 100분위를 보는 대학 중에 최상단에 있는 대학입니다. 옛날에는 숙대가 100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숙대가 이제 그 표준점수 변표를 보면서 국민대가 이제 그 타이틀을 가져갔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100분위 성적상으로 유리함을 얻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불리함을 얻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100분위를 해버리면 유리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이제 세세하게 나눠진 표준점수가 같은 100분위 구간을 묶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대학교 올해 조금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얘네 반영비를 보면요 뭐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국어 반영 비중이 높고 탐구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어 탐구를 둘 다 잘못 자연계한 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교차 실익은 없습니다. 문과 교차 실익 없고 오히려 국민대학교 문과 가는 애들은 살판 났죠. 그냥 이과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반면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학군, 나학군, 당을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수학 탐구 반영 비중이 각각 30%로 큰 편입니다. 큰 편이기 때문에 뭐 진짜 뭐 국민대학교 갈성적인 다른 대학교 내고 말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100분위를 보기 때문에 특히 탐구학에서 100분위를 보기 때문에 비교적 지원자들은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학교는 램프를 걸어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숭실대학교는 우선 인문 경상계열 둘로 나눠서 반영비를 각기 봅니다. 인문계는 쉽게 말하면 문사철입니다. 국어, 국문, 뭐 역사, 철학. 자, 문사철은 국어로 비중을 높게 보는 35%. 그 다음에 경상계열은 뭐 경영, 경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35%. 근데 탐구 반영 비중이 국어보다 적기 때문에 교차의 실이 있죠. 물론 이과 애들 중에 국어를 잘 보는 애들은 문사철이 낮겠지만 대다수 이과 애들 생각하면은 경상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것이 실익이 있고 또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굳이 문사철을 왜 가겠습니까? 그래도 상경계열 가는 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거의 뭐 대표 이제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은 다학원에서는 산업, 정보 시스템공학, 건축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나학원에서는 융합, IT 융합 정보, 다학원에서는 이제 뭐 이제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계열들이 자연계열 원으로 묶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통계, 뭐 그다음에 뭐 컴퓨터, 글로벌 미디어, 뭐 AI 융합학부가 자연계열 2로 묶이고 그 외에 융합 특성화 자유 전공이 있는데요. 얘는 반영비를 보면 국어는 20%고 수학은 35대 3분의 25입니다. 거기다가 이 지금 여기들은 다분에 있는 자연계열과 나분에 있는 자연계열들은 확통을 본 친구들까지도 지원 기회를 열어놨는 상황이 있고 사탐과 과탐 반영비, 사탐과 과탐을 응시한 애들한테도 기회를 열어놨기 때문에 자연계열 아이들한테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미적기하를 응시한 애들한테는 5% 가산점 붙여주고 그 다음에 과탐을 응시한 애들한테는 5%또 가산점 또 붙여줍니다. 이거 두 개 다 받아가면 사실상 여기는 뭐 확통과 사탐 뭐 다 열어놔도 이거 문과 못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가담군에 있는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쉽게 못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숭실대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입시를 예상하고 전형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짠 거예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다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연계열 1은 오로지 원리 자연계열 친구들만 지원하게끔 선택 과목을 미적과 기하와 과탐으로 딱 지정해놨고요. 그 다음 자연계열 2와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은 확통, 사탐까지 열어놨는데 당연히 문과 친구들 들어오면 못하게 하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또 가산점을 다 그려놨습니다. 미적기하는 5% 가산점 주고 과탐은 5% 하죠. 가산점 다 챙겨가면 문과에서 사실상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과 친구들은 이제 골라서 가는 거죠. 숭실대학교 자체가 이과 애들을 많이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계열 1으로 지원하더라도 우리 이과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데 되는 상황이고 자연계열 2로 지원하더라도 문과 친구들 엄두도 못 내니까 결국 우리 자연계열 판인데 문제는 딴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영어 등급까지 점수 격차입니다. 1등급 200점 주고 2등급 194점 주고 3등급 186점 줍니다. 그러니까 점수 격차 큰 편입니다. 영어 조금 못 봤다 싶은 애들은 숭실대학교 환산하면 점수가 엄청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좀 겁을 먹고 지원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가산점 주는 거야 어차피 자연계 애들 다 받아가는 건데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그냥 문과에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영어 등급한 이 점수 격차 때문에 애들 좀 쫄아가지고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영어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영어 1등급은 6%대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영어 2등급, 3등급, 4등급대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신껏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안 좋은 거 지원한다라면 걱정이 없겠지만 저는 주로 소신상향의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순실대학교를 좀 역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다. 다만 모의전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표본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표본이 예를 들어 빽빽할 리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 점수 격차 크기 때문에. 근데 빽빽하지 않다면 무조건 꼭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결 보면은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 IT 융합학과 얘들이 89.43으로 가장 높았어요. 역시나 반영비율을 고려를 하면 국어 평균은 막 78까지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노전장 물리학과가 맨 마지막 꼴찌학과를 비우고 있어요. 76.53%. 네, 이거는 70% 컷이라서 그렇지 또 실제 컷은 또 더 낮아진다는 거 항상 유념하시고요. 얘들 딴 거 아니라 또 충원율도 보면 사실 많습니다. 충원율도 빙글빙글 많이 돕니다. 요즘 314%도 되고 있고요. 125%, 134% 기본이 거의 100%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원율 순위로 보면은 가장 많이 돈 데는 임산생명공으로 490.9%, 가장 적게 돈 데도 120%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 얘들이 뭐 다운에 있는 애들도 충원율이 높지만 다군, 나군, 나군 아니죠. 뭐 나군은 지금 하위과에 들어가지만 상위과에 들어가는 다군과 가군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있거든요. 얘들은 빙글빙글 많이 돈다. 다 빠져나간다. 뭐 얘들 다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이제 위에 있는 그 뭐 동국대나 홍익대나 뭐 숙대나 건국대학교 쪽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겠죠. 그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되냐면요. 1차 때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은 반영 비율이 유사한 게 자꾸 많이 등장합니다. 수학 반영 비율 여기 보시면 뭐 수학 반영 비중이 30이고 탐구가 30이잖아요. 또 등등은 35대 25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국어가 적단 말이죠. 국어는 적게 보면서 수학과 탐구를 많이 보는 자연계열의 그 반영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충원은 많아집니다. 다군이 아니어도 많이 도망갑니다. 딴 데로. 그만큼 이제 지원층이 분산되고 추가 합격이 시작되면은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 대학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숭실대학교 볼게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가 가장 최상에 있었습니다. 89.33. 그리고 최하단에 있는 게 소프트웨어 학부 81.17% 기록했습니다. 얘들도 사실 지금 딱 언뜻 봐도 지금 다군에서 뽑기도 하고 가군도 있고 나군도 있는데 충원율이 조금 높죠. 거의 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 충원율로 가장 많이 돈 게 의생명 시스템 344.4.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42%는 실내 건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충원율 자체가 100%대로 바로 진입해버립니다. 충원 빙글빙글 많이 돈다. 이 말은 다른 대학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고 이거는 숭실대학교가 다운에서 모집하는 영향도 있겠고 정상적인 가나군으로 해도 그렇게까지 또 선호도가 높은 편은 또 아니다. 예. 상위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아이들이 숭실대를 쓰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상향으로 많이 찐다면 숭실대학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인하대 아주대까지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수도권의 주요 공대로서는 숭실대나 국민대 다음에 입시 결과를 또 차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명문 공대들이죠.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제가 둘 다 램프를 걸어놨습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인하대학교는 올해 부실대학이라는 우리에게 큰 호재가 있습니다. 네, 뭐 호재이죠. 왜냐면 한 개 대학이 어차피 뭐 굴리는 예산이 1년에 3, 4천억 원인데 1년에 뭐 2, 30억 못 받았다고 대학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워낙에 과격하게 플레이를 하는 덕분에 인하대학교는 부실대학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이거 이번 입시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사람들.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다. 그래도 우리 고양시 일산과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또 대학이기도 하니까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문제 보면은 수학이 30%, 탐구가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30대 25 워낙에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뭐 외울 정도인데 주의롭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군의 글로벌 금융 아태물류입니다. 그리고 강원입니다. 얘네들은요 탐구 반영 비중이 15%밖에 안 되고 국수가 30%입니다.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 특히 대다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탐구 반영 비중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탐구 한두 과목 망치는 게 한둘이 아니니까 대다수니까요.
그래서 교차 지원에서 땡길 적에는 차라리 이 나원의 글로벌 금융, 아태물류 간호를 집중적으로 타겟팅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인하대학교 일반적인 문과 같은 경우는 교차에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 국어를 아주 잘 보지 않는 이상은 딱히 이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같은 제가 여기 지금 모타를 하나 냈는데 지금 수정을 못했죠. 나군이 아니라 다군입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의학과는 볼 필요가 없고 이제 밑에 다른 대학교인데 특히나 아주대는 경영대학교 반영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대 반영비가 수학이 압도적으로 큰 40%, 그리고 탐구는 15%, 국어는 뭐 탐구보다 조금 더 많이 보는 25%. 우리 자연계 입장에서는 인하대학교 아태물리와 글로벌 금융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도 더 많이 주목해서 교차 지원의 그 모집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이과생들이 경영대, 아주대 경영대를 예를 경우에는 특히 수학을 잘 본 케이스에는 엄청나게 메리트를 가지고 문과 아이들을 좀 뒤로 밀어내고 우리가 합격의 가능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 그냥 일반적인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 2, 일반전형 2로 이제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얘들은 수학 반영 중에 35, 탐구가 25, 그리고 국어가 20%입니다. 평범한 그 자연계열 또는 뭐 공대의 반영비를 가지고 있다. 주목할 것은 딴 게 아니라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가 지금 이제 얘를 보셔야 되는데 1등급은 200점 주고 2등급은 192점, 3등급은 184점입니다. 아주대 영어 감점법 큰 편입니다. 역시나 올해 아주대학교 지원하려다가도 영어 등급 점수 경차 때문에 겁먹고 지원 못한 학생들이 여러 있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또 적극 도전해라. 왜냐? 자연계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하대 자연계랑 아주대 자연계랑 반영 비율 자체가 비슷한데 인하대학교 감점을 지금 이렇게 적게 받으면은 인하대 아주대 놓고 비교하면 인하대 쓰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역으로 아주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험생들이 인하대를 가더니 또 부실대학 타이틀 나오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데로 도망갈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인하대랑 아주대 모두 우리는 불러오십니다. 아마 올해가 가기 쉬운 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일부 모집단이들 또는 아주대는 대다수 모집단이죠. 다군에서 뽑기 때문에 충원도 많이 돌고 또 입시 결과도 좀 그럭저럭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다만 작년처럼 높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 그 윗대학교 모집이나 많이 늘렸고 게다가 이렇게 영어 등급, 영어를 망친 올해와 같은 수능에서 이게 영어 등급간 점수가 큰 모집단에는 함부로 못 지원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입시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걸 다 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가장 높은 학과가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86.5입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이 86,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85.83, 굉장히 유망한 학과들인데, 아까 인서울대학교랑 비교하면 갑자기 좀 백분위가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얘네들 지금 최초학년 애들 다 어디 도망가냐? 인서울 뭐 국립대 수시대 이런 거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로.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게 사회인프라공학, 그러니까 토목공학 쪽이죠. 73.17. 인하대학교도요, 최상단 학과와 최하단의 학과의 스펙트럼이 지금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하대학교를 상향으로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학과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학과들 타겟팅 하시라고요. 네. 괜히 이제 높은 학과, 이게 왜냐면 전학이 가야 된다, 뭐 선호도가 높은 컴퓨터 가야 된다 이랬다가는 그보다는 차라리 좀 낮춰서라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대학 안에서 프로그램을 누리시면 됩니다. 전과든 복수 전공이든요. 이 지금은 어차피 시대 자체가 한 개의 전공만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문과는 더 절실하고요. 이과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 학교 안에서 같은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복수 전공 전과 누리고 누구는 한 개 정도만 객단이 무슨 뭐 샌님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머리가 더 지혜롭게 대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당연히 낮은 학과를 가더라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 때리면 충분히 우리 메리트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거 제가 적극 장려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이제 뭐 비가역성 이런 거죠. 자연계에서 문과로 가버리면 다시 자연계로 넘어오기가 힘든데 자연계로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 문과로 전과를 한다거나 복수 전공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랑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차라리 공대에 중하위과라도 괜찮으니까 여기라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잘하고 좀 수학 좀 좋은 애들은 간판 따로 상위과, 상위대학에 잘 상명계열을 다 도망가버리면 진짜 실제로 그 대학에 갈 만한 공학계열의 아이들 성적대는 비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한 군데 정도를 안정으로 또는 적정으로 쓰신다고 하면 두 군데는 꼭 한번 상향 조심으로 도전해 보시길 좀 권하고 벌써 끝나는 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남았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충원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온 데가 360%, 인공지능이 340%, 그리고 전자공학이 296%. 얘들 공통점은 다 다본에서 모집했습니다. 다본은 모집 단위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돌고 도는 겁니다.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학과, 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얘들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다본이 아니라 가나본에 있는 애들인데, 가나본에 있는 애들은 이 충원율이 그래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 90%, 87% 이렇습니다. 한 바퀴 가까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도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다본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다본에 있다고 해서 다 입기가 높은 건 아니에요. 다본에서 뽑아도 입시 결과 자체가 이 가나본에 있는 애들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조건 다본이 입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입학처가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 인원수로 배열을 했고요. 올해 예를 들어 다본에서 81명을 뽑는 전자공학과가 가장 많이 뽑습니다. 아마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더해지면은 거의 100명대까지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본에서 뽑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가 46명, 뭐 소프트웨어가 26명, 가장 적게 뽑는 모집단은 물리학과인데, 물리학과는 뭐 4명 뽑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이런 모집단은 진짜 무슨 아주 상향으로 빠꾸 노리거나 버릴까봐 하고 쓰지 않는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모집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로 놓고 보면 수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공학과 여기가 이제 200% 이상 확정 넘고요. 교통시스템공학이나 산업공학이 이제 뭐 그다음에 건설시스템공학과가 100%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얘들도 지금 다본에서 뽑으니까 다본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지금 이 작년에는. 그래서 지금 충원이 좀 많이 돌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서의 지원조합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건 이제 뭐 다음 시간 때 하는 거랑 미리 좀 겹치는 부분인데, 시립대학교 건대 같은 이제 빨간색 표시 났습니다. 이 과열될 조직입니다. 이미 뭐 제가 10분 그냥 이미 확정입니다. 확정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친구들 어설프게 시립대 도전하지 마시고 차라리 블루오션인 뭐 경희대, 뭐 그다음에 뭐 여학생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 동국대학교는 의외로 충원율이 높았죠. 왜냐면 윗대학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럼 위에 이제 시험을 이렇게 많이 모시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나중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국대학교 안정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리고 사진 잘 찍으신 분 있는 거 같은데 이제 다 찍으셨습니까?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건대보다는 홍대 그래도 낫다는 의미에서 제가 파란색을 해놨습니다. 네, 왜냐면 건대의 성적가 자꾸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맨날 뜬다 그러면 진짜 뜨는 건가 싶은데, 네, 건대가 약간 이제 이대나 경희대나 시립대를 못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건대를 많은 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동국대학교로 노려봅시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정말. 자, 그 다음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신으로 그럼 동국대를 찌른다. 예를 들어 가군에 내가 높이 동국대를 찌른다면 나군에는 국민대나 수시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국민대는 피하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국민대는 피하시라. 왜냐 100분의 1을 반영하는 최상단의 지금 현재 대학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나군에 수시대를 쓴다 하면은 다군에는 뭐 아주대 인하대 쪽으로. 왜냐 아주대 인하대가 어차피 충원 빙글빙글 많이 돌아서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국민대, 송실대, 아주대, 인하대가 뭐 비등비등하거나 아주대, 인하대가 더 높았는데 이제 갈수록 워낙에 막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인하가 스펙트럼이 길어지면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이널 체크 포인트. 과도기,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대하십시오. 자. 수시 미충원 2월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충원, 이제 그 미충원이라는 거면 추가 학기 다 돌려놓고도 그 등록을 못한 학생들이 발생됩니다. 그 기한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달이 돼가지고 이제 2월이 확 더해지는데 그 인원 아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수시 전형의 일부 전형은 최저가 높아가지고 이제 현역들 많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변화 표준 점수. 이게 탐구 100분위 변화 표준 점수, 다른 말로 변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100분위 성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탐을 본 아이의 96%랑 바탐을 본 아이의 100분위 96%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잖아요. 공부량이 다른데. 예를 들어 사탐 같은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 50점이 6개 과목입니다.
그런 데서 백분이 96 받았다고 해가지고 왜 96이라 과탐 96이랑 동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변별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표준 점수를 같이 반영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탐의 만점 100분이 100은 66점으로 봐주고 과탐의 100분이 100은 71점으로 봐주자 이런 그 표준식이 나오는데 그런 변표를 대학들은 반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들이 속속 이걸 발표 중이에요. 지금 뭐 가까운 이제 최근에는 뭐 한양대학교도 발표했고요. 건국대학교도 지금 탐구 변표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 차근차근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 이걸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 얘들이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차 지원의 성과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가장 최근에 건국대학교가 탐구 변표를 발표했는데 건대는 이렇게 본답니다. 과탐을 응시하는 친구들은 과탐 변표를 그대로 인정해서 이제 예를 들어 교차 지원 할적에 반영하겠다. 왜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과탐에서 내가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100분위 성적을 받아도 문과로 교차 지원하게 되면 문과 변표를 적용했어요. 나 불리하죠. 나 힘들게 과탐 공부해가지고 100분위 힘들게 높여놨는데 문과랑 똑같이 보니까. 근데 건국대학교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 너희 자연계열애들 이번에 많이 고생했지? 그러면 너희 변표 그대로 데리고 와줄게. 교차 지원할 적에. 이 말인지 뭡니까? 건국대학교의 의도는 많이 들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대 입병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많이 들어와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와 유사한 대학이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대도 똑같이 과탐 변표 그대로 인정해줘서 교차 지원할 적에 A한테 적용해줍니다. 그러면은 반영비상으로는 건대 책방 한번 볼게요. 내용이 좀 길어지는 데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건대 교차 지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지금 여기 있다. 네. 자, 건대 반영비 잠깐 볼게요. 건국대학교가 지금 이제 문과대들은 30대 25대 25고요. 사회과학대 경영경제대거든요. 25대 30대 25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반영비만 놓고 보면 25대 29가 국어와 탐구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자연계열 아이들이 교차 지원 예정장에는 사실상 탐구 반영비를 더 높게 봐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 탐구를 잘 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탐구를 망쳐도 괜찮습니다. 왜냐? 탐구를 망쳐도 어차피 100분이 91 이하부터는 사탐 변표랑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0분 이상으로는 90에서 91 이상인 과탐을 응시자들이 실익을 받고 90 밑에 있는 친구들은 뭐 문과 친구들이랑 동일하게 평가받으니까 불리한 것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문과 변표는 지금 거의 변별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 어떻게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인 과목이 6개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과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사탐에서는 벌어졌고 과탐은 엄청나게 어렵고 뭐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할 건 경쟁률 추이인데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뻔한 소리입니다. 작년보다 모집인은 늘었으면서 경쟁률이 낮으면 당연히 안정적이다, 적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모집인이 줄었는데 경쟁률 높은 경우가 예를 들어 그냥 이화여자대학교 자연통합이 작년보다 모집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지금 초반부터 뭔가 경쟁력이 너무 높은 감이 있어요. 그럼 조금 이제 다시 좀 발을 빼는 것도 진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원 심리. 지금 이제 일단 자연계열 애들은 어떻게든 간에 재점수 받고 제대로 인서울 대학이라도 가려고 막 발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간판이라도 높여보려고. 근데 그들도 가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문사처럼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 뭐 대학 4년은 행복하게 다닐지언정 나중에 졸업 후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상경계열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교차전을 하겠다 해서 어떻게든 인서울 또는 간판을 따고 싶다면은 문사철도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향 안정 심리가 강합니다. 왜냐? 이번 수능이 워낙에 어려워 버리니까 고3 현역이든 뭐든 간에 재수할 각오가 안 쓰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능 다시 한번 또 봤을 때 더 잘 볼 자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재수생, 삼수생들 그 이상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안정 적정으로 세 군데로 도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뭐 고3 재수생,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위 대학들에서 펑크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 원래 거기 가야 될 점수 때문에 여기 안 가고 정말 밑에 대학에 내려갔으니까 그 가야 될 애들의 성적대가 비어버리는 현상. 우리가 실제 입시는 항상 추가 획득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추원이 진행되면 이제 점수가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럼 택도 안 되는 성적으로 들어간 애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이웃의 행운을 보면서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1개 정도는 적정을 쓰시고 2개 정도는 후회 없이 지르십시오. 근데 그 중에 1개 적정은 다분해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분은 빙글빙글 도는 거라서 그 쳇바퀴가 어디서 멈출지 저도 왜 모릅니다. 가나분해서 찾으십시오. 가나분해서 적정 하나 쓰시고 그 다음 나머지 가나분 중 한 군데는 상향, 다분은 당연히 상향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거의 다 2개 적정 아니면 3개 적정까지 쓰는 상황이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년도 주요대, 뭐 위에 지금 이미 지금 주요대 있지만은 대학교 모집단 많이 늘렸고 약대까지 자연계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계획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치 한약수도 갈 것이고 그러다가 뭐 공부 좀 잘해가지고 교차 지원하려는 애들은 상경계로 또 간판 높이로 갈 거니까 정말 이번에 공학계열 자연계획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 거기 갈 놈이 약간 좀 비는 그런 현상도 발생될 수 있어서 실제 입시 최초합은 빡빡하겠지만 추가 합격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미소 지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설명의 2차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대현이었습니다. 다음은 모집까지 애들이 쓸 곳이 별로 없어요. 아마 배치를 보셔도 바로 알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변수가 많은 분으로서 거기에 적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고 일단 문제를 가시고 적정은 가나무에서 쓰십시오. 가나무에서 쓰십시오. 이해 맞습니다.